시. 자, 보시죠. 여기 우리 시험 목적상은 딱히 중요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거 좀 지울 걸 그랬는데 요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상은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퇴직금을 여러분들 얼마 줬냐면 30원 준 거. 이 30원이 뭐냐면 기초, 여기 보시면 기초, 세법상 퇴충 범위 내에서 준 거예요. 됐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법상 기초 퇴충 50원을 초과해서 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번에 400원의 퇴직금이 나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부는 이미 미리 비용한 게 1,000원 있잖아요. 미리 비용한 게 1,000원 있으니까 똑같이 퇴직금 400원 나갔을 때 퇴충하고 상관 내는 거예요. 똑같이. 예. 자, 하지만 이제 세법은 다른 게요. 자, 세법은 다른 게 세법은 우리가 지금 퇴충이 50원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부채가 미리 인정받은 부채가 있다라는 건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50원만 퇴충이 줄죠. 그럼 나머지 350원은 이제 세법도 비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충이 50원밖에 없다라는 건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50원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350원은 이제 퇴직금 나갔을 때 비용 인정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자, 요거를 세무조정 해볼게요. 자, 요거를 세무조정하면 송금 산입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송금 산입. 그죠? 그리고 부채의 차이니까 송금 산입 차감조정이면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돼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뭐가 되냐면 유보 추인이에요. 시험 목적상 안중에는 추인이 언제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왜냐?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유보 추인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차이가 났던 지금 부채는 퇴충이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기초의 퇴충은 장부가 많아요, 세법이 많아요. 기초에 장부가 더 많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장부가 기초의 퇴충이 1,000원이고 세법은 기초의 퇴충이 5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초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퇴충 있죠? 세법상 퇴충. 자, 장부상 퇴충이 기초에 1,000원이었고 세법상 퇴충이 기초에 50원이었잖아요. 맞죠? 50원이었다가 이렇게 단기에 지급할 때 장부는 퇴충을 400 갔죠. 근데 세법은 50만 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적적으로 하면 장부상 퇴충은 지급까지 고려하면 600원밖에 안 남죠? 그죠? 600원. 지급까지는 칸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법은 이제 지급하면 50원이 주니까 0이 되죠. 50원에서 50원 줄었으니까. 그렇죠?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950원의 차이가 났잖아요. 장부하고 세법의 부채 차이가 950원이 났죠. 그랬다가 지급하고 나면 이제 차이가 600원밖에 안 나요. 그럼 950 중에서 이제 차이가 950에서 600이 됐으면 350의 차이가 해소된 거예요. 그렇죠? 해소됐으니까 추인. 그렇죠? 아예 극단적으로 가자. 극단적으로 가죠. 자, 극단적으로 가정해서요. 만약에 퇴직금이 얼마 나갔냐면 1,000원 나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0원이다라는 건 장부상 기초퇴충 딱.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퇴직금이 1,000원 나갔대. 그러면 장부에서는 퇴충 1,000원 다 깎겠죠? 되세요? 세법은 근데 비용이 950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어때요? 송금산이 950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때 왜 다 추인되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장부 상태충 0이죠.
이걸로 하면. 그렇죠. 장부상 퇴충 0이잖아요. 1000에서 1000 다 깠으니까. 세법도 퇴충 0이고. 그럼 완벽하게 차이가 950 장부에서 많았었는데 차이가 없죠. 없으니까 다 추인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차이 중에서 일부가 없어서 해소됐잖아요. 일부가 해소돼도 일부는 추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유보 추인이라는 건 차이가 나는 게 해소가 되면 추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완벽하게 차이가 완벽하게 해소되면 전부 추인이고 일부 해소가 돼도 일부 추인해야 돼요.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추인되는 개념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재고자산 60% 처분했다라고 해서 60% 차이 해소됐으니 60% 추인했잖아요.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았던 곳에서 더 많이 없어지면 추인되는 거예요. 장부에서 많이 있었다가 1000원이 950 많았잖아요. 많았다가 350이 더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350만큼 추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보 추인이란 많았던 장부가 많든 세법이 많든 많았던 곳에서 차이가 자산이나 부채가 많았던 곳에서 더 많이 감소하면 우리가 추인된다라는 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쌓여나가면 돼요. 그죠? 추인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얘들 그림으로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보시면 그림.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추계액이 전년도 말에 1000원이었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요 전년도 말 부채 잔액 우리가 미리 부채로 인정받으면 미리 송금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기초대충은 50원이다라는 건 전년도에 우리가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50원이라는 뜻과 동의어예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950원은 미리 송금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세법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 퇴직금 얼마 나갔냐면 400원 나갔죠. 그렇죠? 그럼 여기 400원 나갔어요. 그럼 세법은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에서 50원 나갔고 나머지 350원은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서 이제 퇴직금 나갔으면 송금 인정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에서 이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추인 개념 들어와야죠. 그렇죠? 되시겠어요? 그림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물론 우리 시험에서 이거를 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지금은 유보 추인이 언제 되는지 설명 좀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색깔 넣은 겁니다. 나중에 그 연충할 때 추인이 되게 이런 추인이 있거든요. 일부 해소되는 거.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자, 이제는 여기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무시 이거 무시. 이거 예전에는 우리가 그 2016년도 전에는 퇴충을 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 단중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안 나와요. 알죠? 저 믿으시고 넘어갈게요. 혹시 몰라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이제 어떤 출제위원이 갑자기 나는 너희들이 지읒대는 걸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다시 살려내야 되거든 이거. 그죠? 그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자, 이제 여긴 별표예요. 여기가 10장하고 11장 관련돼 있어요. 여기가 별표. 별표. 뭐냐면 세법상 금액을 구하게끔 10장, 11장을 출제를 해서 문제예요, 이게. 우리 여태까지는 컴퓨터가 세법상 금액을 알아서 구해줬죠. 그렇죠? 근데 10장하고 11장은 알아서 구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보세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죠. 장부상 예를 들어 가지고 장부상 자산이 100, 그 다음에 세법상 자산이 12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번 장부랑 2번 세법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세무정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떤 소득처분 나와요? 소득처분만, 소득처분. 자산이 세법이 많으니까. 유보, 플러스 유보 나오죠? 맞죠? 그래서 플러스 유보 20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유보 20, 일단. 가산점 이런 거 무시하고. 알죠? 그래서 3번. 요렇게 구했잖아요. 여태까지는 장부하고 세법을 비교해가지고 세무정을 했어요. 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10장하고 11장은 일부는 1, 2, 3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뭘 하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1번 장부상 자산 100 그리고 2번 뜬금없이 유보 20을 줘요. 그리고 나서 얘를 구해야 돼. 이렇게 거꾸로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거꾸로도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장부상 자산이 100이죠. 근데 우리가 자산의 유보다라는 건 세법이 자산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산이 세법이 20이 많다라고 하면 3. 세법상 자산 120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은 누적 개념이에요. 맞죠? 누적 개념이고 기말 자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말 자본을 구하려면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 시점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 개념이 여기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우리는 자산을 구하는 거예요? 부채를 구하는 거예요? 퇴충이니까. 좀 이따가 할 연충도 퇴충이든 연충이든 부채예요, 부채. 맞죠? 그럼 거꾸로 여기요. 그럼 지금은 제가 자산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부채 가지고 볼게요. 부채 가지고 보시면 자, 장부상 부채가 100이래요. 했죠? 100인데 2번. 이제 우리가 부채의 유보가 20이래.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유보는 정확하게는 세법상 자본이 많은 거죠. 플러스 유보는. 그럼 세법상 자본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채가 어떻게 돼? 세법이. 부채가 적어야 자본이 많아요. 부채가 적어야.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법상 부채는 3번 80원이에요. 세법상 부채가 20 적어야 세법상 자본이 20 많거든. 맞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세법상 부채는 유보를 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은 쉽잖아요.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으니까 더해요. 맞죠? 그럼 부채 유보는 거꾸로니까 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여기 세법상 자산은 장부상 자산에다가 플러스 유보면 세법상 자산이 많으니까 더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법상 부채는 당연히 장부상 부채에다가 유보를 반대 개념이니까 빼야 되겠죠. 그렇죠? 부채가 적어야 자본이 많은 거니까. 그렇죠? 세법상 부채가 적으려면 유보 빼야 되겠지. 오케이? 예, 왜냐면 나중에 얘는 11장에서 구해야 되고요. 얘는 10장에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당연히 우리는 지금 부채 쪽이니 여기다만 할 거예요. 여기다만. 했죠? 당연히 자산 똑같아. 여기도 나중에 11장 가면.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법상 부채, 장부상 부채, 유보 전부 다 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적. 맞죠? 그리고 시점이 일치해야 돼요. 뭐냐면 기초 세법상 부채면 장부도 기초, 유보도 기초. 맞죠? 기말이면 다 기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요거까지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보시죠.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10장하고 11장을 어떻게 주냐면 10장하고 11장을 어떻게 주냐면 일단 장부상 금액은 원칙적으로 다 줘요. 장부상 숫자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법상 숫자는 하나도 안 줘요. 세법상 숫자는 하나도 안 줘요. 그리고 세무조정은
과거만 줘요, 과거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장부상 숫자는 다 주고 과거의 세무정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세법상 숫자 다 구해야 되고 단기 중에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하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모든 숫자나 세무 조정을 준 걸로 우리가 다 구해볼 연습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처럼 세법상 숫자 안 주고 과거의 세무조만 딸랑 주는데 이제 단기의 세무조정과 세법상 숫자를 구하는 거 연습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준 숫자로 연습을 해볼게요. 다 준 숫자라는 건 뭐냐면 그냥 세무조정 다 우리가 주고 그 다음에 세법상 숫자 다 주고 이제 그냥 세법상 숫자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무조정 단기 거 어떻게 구하는지 해볼게요. 여러분 연습. 자 보시면 일단 보세요. 우리가 아까 세법상 기초대충이 50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세법상 기초대충 기초라고 적어 놓을게요. 기초 세법상 대충 50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전기전 설정이 기초예요. 우리가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하면 뭐라고 하냐면 설정전 잔액이다라고 해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에 1,000원 있었어. 근데 400원 퇴직금 줬네. 그럼 설정전 잔액이 600원이잖아요. 맞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고려하면 설정전 잔액. 자, 그럼 세법상 여기 보시면 세법상 설정전 잔액은 기초에 50원이었다가 퇴직금 아까 400원 나갔잖아요. 그럼 퇴충이 50원 까였죠. 그러면 세법상 설정전 잔액은 0이에요. 퇴충이 0. 그래서 얘는 설정전 세법상 퇴충 잔액. 음, 그래서 좀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기초에다가 음, 지급을 빼면 설정전 잔액이에요. 이거 나중에 연충에서 다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네. 시험에 딱 한 번만 나왔으면 제가 안 해, 이거. 한 번만 나왔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건 버리세요라고 할 거예요. 근데 반반을 숙제예요. 퇴충 있는 걸. 예. 그 연충에서 이걸 구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음. 자, 그리고 우리가 기초에다가 지급을 빼고 설정액을 더하면 기말 잔액이 됩니다. 기초에다가 지급을 빼고 설정액을 더하면 기말 잔액이 돼요. 보시죠. 아까 거기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로 따지면 처음 화면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이 970원이 설정전 잔액이었잖아요. 설정전 잔액. 기초에다가 지급을 빼면 설정전 잔액이죠. 이게 설정전 잔액 970 그리고 설정액이 1030 그럼 설정전 잔액에 설정액을 더하면 기말 잔액 여기 2,000원 나오잖아요. 2,000원. 맞죠? 동의되시겠어요? 그래서 기초에다가 지급을 빼면 설정전 잔액이고 요 설정전 잔액에 설정을 더하면 이제 기말 부채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앞으로 이렇게 예.
그럼 우리가 세법상 설정액은 0.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말에 세법상 여기 어딨냐? 세법상 추계액이 아까 기말에 단기말에 2000이었잖아요. 근데 세법은 우리가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지금은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이니까 0인 거예요. 근데 설정전 잔액이 0이잖아요. 기초에 50 있었다가 50 감소했어요. 0. 그래서 세법상 퇴충의 설정이 0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가 설정전 세법상 퇴충이 0, 여기에다가 설정을 0 했죠.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세법상 퇴충은 기말 세법상 퇴충 잔액이 돼요. 그래서 기말. 그래서 지금은 세법상 숫자 구한 거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그러면 장부상 기초대충은 얼마죠? 장부상 기초대충? 1,000원이죠, 1,000원. 그죠? 그래서 장부상 기초대충 1,000. 네, 기초. 음, 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실제로는, 자, 여기 화면. 실제로는 요 세법상 기초대충 50원 안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는, 이 세법, 여기 지금으로 따지면 숫자 좀 구분해 볼게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요 기초 세법상 부채를 구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장부상 부채도 기초고, 그 다음에 퇴충의 유보도 기초가 되지. 기초,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요 50을 안 준다니까요. 실제 시험에서는 과거는 장부하고 과거의 세무조 이렇게 두 개만 줘요. 알죠? 그럼 구할 수 있어요. 보시면. 그럼 기초 장부상 퇴충 1000이죠? 그리고 기초 이거 퇴충의 유보가 950이잖아요. 여기. 요게 기초 퇴충의 유보가 950이죠.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산식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기초 퇴충 1000이죠. 그리고 기초 퇴충의 유보 950이잖아요. 그럼 1000에서 950을 빼면 되겠지. 그럼 1000에서 950을 빼면 세법상 기초 퇴충이 50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자, 이제는 또 색깔 구분해 가지고요. 빨간색 말고 이거는 녹색으로 해보 녹색. 자, 이제는 설정전 세법상 퇴충 구해보 설정전 세법상 퇴충. 자, 그럼 당연히 설정전 세법상 퇴충이면 당연히 장부도 설정전, 유보도 설정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맞죠? 이렇게. 이것도 좀 녹색으로 바꿔볼까요? 색깔 맞춰야 되니까. 녹화 중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색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설정전은 기초에다가 지급 뺀 게 설정전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자, 그러면 장부상 퇴충의 설정전 잔액은 기초에 1,000원 있었죠. 그랬다가 지급할 때 퇴충이 400 까이잖아요. 그러면 설정전 퇴충의 잔액은 장부상 얼마? 600이죠, 600. 그렇죠. 1000에서 400 빼면 600. 그래서 이게 설정전 장부상 퇴충 잔액이 600. 여기 되세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유보도 설정전 퇴충의 유보가 돼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기초 유보에다가 지급의 유보 쪽을 빼면 설정전 퇴충의 유보 잔액이 나오겠죠.
맞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그 우리가 기초 퇴충의 유보가 950 있었죠? 근데 마이너스 유보로 350 추인됐잖아요. 이건 플러스 유보고 이건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럼 기초에 플러스 유보가 950 있었는데 마이너스 유보로 350 추인됐죠. 그럼 우리가 설정 전 퇴충의 유보는 얼마 있어요? 950에서 350 추인됐으니까 600. 그죠? 950에서 유보 950에서 마이너스 유보 빼면 그죠? 그래서 600. 이게 설정 전 퇴충의 유보. 음.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장부상 설정 전 퇴충 600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설정 전 퇴충의 유보 600이죠. 빼면 되잖아요. 그럼 600에서 600을 빼면 설정 전 세법상 퇴충이 0이다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세요? 노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뭘 할 거냐면 이제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은 이제 기말 세법상 퇴충. 이게 나중에 써요. 기말 세법상 퇴충 구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연충할 때. 그래서 얘죠? 기초 빼기 지급 더하기 설정 요거. 음, 해보면. 자, 그럼 우리가 설정 전 잔액에다가 설정액 더하면 기말 잔액이에요. 그러면 장부상 설정 전 퇴충 잔액 600에다가 설정 1400 누적하면 2000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추계액이 기말 잔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상 퇴충의 기말 잔액은 2000이 2000. 맞죠? 음. 그리고 우리가 설정할 때 여기 송금불산이 유보 나오는 거 당연하고 비용이 0인데 여기 1400 설정했으니 회사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 전 퇴충의 유보가 600이죠. 근데 설정할 때 퇴충의 유보가 1400 됐잖아요. 그럼 600에다가 유보가 600인데 유보가 1400 늘었죠. 그럼 우리가 기말에 퇴충의 유보는 누적해서 얼마예요? 기말에. 그렇죠. 600 유보 있었다가 다시 1400 유보 증가했으니까 2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말에 퇴충의 유보가 2000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면 우리가 기말 세법상 퇴충 구하려면 장부도 기말, 퇴충의 유보도 기말해야 되죠.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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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음. 그러면 여기 기말, 장부상, 여기 기말, 장부상 퇴충이 2000. 그다음에 기말, 퇴충의 유보가 2000. 그렇죠? 빼면 세법상 기말 퇴충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칸이 좀 그렇네? 그냥. 되죠, 여러분들?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 세법상 숫자를 구해봤어요. 이제 다 주어졌다라고 가정하에. 예. 자, 그러면 이제는 없는 걸로 해볼게요. 실제 시험처럼 일하는 건